수장님,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정말 세금, 복지, 교육 제도 등등등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 시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저테크의 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수장님, 네. 2021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 진짜 빠르죠? 그러게요. 경아 씨도 이젠 재테크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수장님 덕분에 네. 제가 재테크 지식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재테크 결과는 비밀.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2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님,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정말 세금, 복지, 교육 제도 등등등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 시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잘 파악해야지 재테크 도움 그럼요.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시급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되고 인상폭으로는 5%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네.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중소상인 분들이나 또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기도 그쵸. 하고 네. 근로자분들에게는 물가 상승 대비 좀 낮은 임금 인상으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경기 회복과 물가를 다 고려해서 가장 낮게 책정한 인상폭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수장님 네. 두 입장 모두 이해가 돼서 참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표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시급으로 보게 되면은 440원이 인상돼서 2022년 9,160원으로 바뀌고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했을 때 73,280원. 자, 이렇게 할 경우 주유 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월 191만 4,400원 정도가 최저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르지 않은 거는 몸무게였으면 좋겠는데 내 월급이 안 오르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좀 주유 수당이 조금 제 아픔을 좀 달래주는 것 같긴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다음은 건보료입니다. 건강보험료요. 자,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내년 7월부터 개편이 됩니다. 수장님, 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배우자나 자녀나 뭐 형제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는 은퇴 부모님들까지도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아무래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게 되면 건보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격 요건이 얼마나 강화된 건데요, 수장님? 자, 기존에는요. 연소득 3,400만 원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연소득 2천만 원만 초과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재산세 과표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5억 4천에서 3억 6천으로 강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개편안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눈여겨볼 것은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에서 기존에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를 차등 공제해 줬는데 이것이 5천만 원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과세 부담은 낮추고 과세 인원은 좀 확대하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차량은 4천만 원 이상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가의 차를 타실 분들은 뭐 리스를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통계 예상치에 따르면 개편한 이후에 1인당 47,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줄어들지만 네. 약 58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하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을 꼭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수장님.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인데요.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일부 도입된다고 합니다. 수장님, 네. 저 고교 학점제 잘 알아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진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들이 누적이 돼서 학점 192점을 채우게 되면 졸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죠, 알죠. 자, 그럼 현재 교육제도와 달라지는 포인트는 뭔가요, 수장님?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량을 단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2주 34시간의 수업 총 204단위를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단위 대신에 학점이 된다고 보면 되죠. 학점도 제가 또 잘 알죠. 대학교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대학교처럼 과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장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국영수, 그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이런 것들이고, 선택 과목은 시용수학, 뭐 여행, 지리, 스포츠,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됩니다. 진로나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개설할 수도 있고, 또 개설이 힘든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 저는 선택한다면 영미문학 할게요. Once upon a time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안 어울리는데요? 그럼 대학교에서 전필이라고 하는 전공 필수 과목과 네. 일반 교양 과목 나누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성적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성적이요? 자, 성적도 보시게 되면 공통 과목은 1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 방식이고, 선택 과목은 A에서 2등급까지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도 학점 이수가 가능한데요. 대신에 학업 성취율이 40%에 도달하지 못하면 네. 이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고교 학점제가 네.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완전히 많이 바뀌는 느낌이라. 그렇죠. 일단 내년에 2022년에는 도입을 위한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23년도부터 시범 단계, 그리고 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 네. 2022년 휴일입니다. 소장님, 네. 제가 저거 딱 보자마자 바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휴일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저 얼마나 더 쉴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자, 먼저 2022년 달력상 빨간 날인 일요일과 공휴일을 합치면 71일입니다. 자, 여기서 석가탄신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공휴일이 겹치는 날, 이런 것들을 4일을 빼게 되면 총 67일이 휴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주 5일 근무자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118일이 이제 휴일 수가 되는데요. 토요일이 53일, 빨간 날 67일, 120일 중에 역시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2일을 빼게 되면은 저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 빨간 날 보니까 이 노래 생각나요, 소장님. 네. 또 빨간 날. 그러네요. 네. 그리고 3일씩.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꿀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연휴가 3일 이상 이어지는 것은 총 6번이 있습니다. 자, 1월달, 6월달, 8월, 9월, 10월 중에 있기 때문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 좋아하니까 9, 10월 달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2022년에 꿀맛 같은 휴일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배운 것들을 퀴즈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1번 퀴즈부터 갑니다. 자, 2022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런 거는 10원짜리 단위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9,160원! 최고입니다. 역시. 관심 있는 건 역시 기억력이 좋으세요. 맞아요. 네. 자, 정답 9,160원 맞고요. 네. 자, 2번 2022년도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교육제도가 있었거든요. 뭘까요? 오늘은 저를 위한 퀴즈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고교 학점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25년부터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또 시행되는.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된다는 그렇습니다. 것까지. 자, 그럼 3번 볼게요. 이게 정말 좋아하니까 맞추실 것 같긴 한데, 2022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총 휴일수는 며칠일까요? 빨간 날 118일이요. 정답 맞습니다. 역시 잘 맞추시네요. 정말 저는 퍼펙트해요.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네, 올해 집조테크 시즌2. 네, 마지막 시간은요,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장님, 저희 네. 집조테크 시즌2 함께 해주셨는데, 네.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제도나 정책 같은 것들을 정말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상이 덕분에 진짜 이때까지 필기한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네요. 그쵸? 그래서 매 시간 정말 이해가 쏙쏙 쉽게 잘 되도록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C 경아.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사장님 연말 잘 보내세요. 네, 보내십시오. 구독 좋아요. 꾹!